검사 수십 명 공천이 만약에 되면은 이거 누구 좋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검사 수십 명의 공천 괴담 믿으셔야 한다? 네. 글쎄요, 지금 검사 공천 문제가 이제 어제가 D-1년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D-1년 딱 된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총선의 4대 변수까지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검사 수십 명의 공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김기현 당대표가 어제 말을 꺼냈죠. 검사 수십 명을 공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괴담이다. 괴담. 예, 괴담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나. 예, 영남권 누구라도 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될 수 있는 영남 TK에 집중적으로 검사들이 밀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근거 없는 찌라시가 돌자 바로 김기현이 이거 괴담으로 얘기를 일축을 했죠. 예, 이진복 정무수석입니다. 청와대와 당정을 잇는 정무수석 이진복도 그 근거 없는 설인데 왜 자꾸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인사들 수십 명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총선까지 1년 남았는데 어떻게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낭설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진복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총선 D-1년을 남겨놓고 계속 이게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검사 수십 명 공천이 만약에 되면은 이거 누구 좋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사실은 이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윤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공화국. 예, 검사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검사 독재 공화국을 열고 있다라는 것이 1년 전부터 계속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검사 또 경찰, 지금 뭐 경찰청장 또 무슨 각 지역의 지역 경찰청장도 총선에 나온다느니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뇌부도 여러 명이 지금 총선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이런 낭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검사와 경찰이 수십 명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 40명 정도가 이 차출이 돼서 총선에 나온다. 이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딱 걸리기 마련인 것이죠. 봐라. 저렇게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수십 명이 저렇게 다 공천을 받으니 우리가 1년 전부터 얘기하는 이 나라는 검찰공화국이다라는 것이 딱 들어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 또 경찰 고위 간부들이 수십 명, 40, 50명이 공천을 받아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 가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또 현직 검찰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총선 못할 것도 없지 나한테 콜을 해준다면 내가 한번 이 검사 옷을 벗고 여의도 배지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있기야 있겠죠. 그리고 또 검사들은 판사들보다 정치에 더 지향적입니다. 판사는 오히려 그냥 조용히 학자 같은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고요. 정치라든가 이런 이 외형적인 그런 스타일이 검사 쪽에 훨씬 많기 때문에 검사들에서 정치 지향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판사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글쎄요 실제로 여차하면은 검사복을 벗고 총선에 출마하겠다. 현직입니다. 현직 검사 중에 10명 많아야 10명이 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실제로 지금 이 당의 수뇌부들은 검사들을 40, 50명을 박을 자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많아야 한 10명 정도,
글쎄요, 지금 뭐, 이 간부들 말고 중간 간부들, 뭐, 부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 포함이 되면은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여차하면은 옷을 벗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지역구에 박을 수가 없다. 모든 지역구에 다 상황이 다를진데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검사를 수십 명 공천하다는 거는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 괴담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저도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 예컨대 30명 이상이 검사들이 옷 벗고 지금 현직 검사들이 출마를 한다. 예, 그런 것은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수치로 그럼 말을 하라라고 하면은 예, 최대 10명, 예, 한 자릿수 정도는 뭐 가능을 하겠죠. 예, 사실 검찰공화국이라고 맹비난하는 민주당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이름을 쭉 대면은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은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도 검사 출신들이 예, 제법 있죠. 뭐 조응천도 검사 출신이고요.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한 그런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검사 전현직 총량을 이렇게 딱 정해두고 이 이상은 절대 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뭐 검찰공화국 이런 건 안심하십시오라고 이른바 총량을 이렇게 슬쩍 제시를 해도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구가 지금 총 인원이 300명이고요. 지역구가 260석 정도 되죠. 247면 지역구가 20명, 30명, 예, 약 한 260 정도 됩니다. 지역구 의원이. 예, 그럼 260명이라고 하면 그의 10%인 26, 그죠? 네. 10%는 절대 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총원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예컨대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도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불안해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당대표라든가 또 사무총장, 예, 실무를 담당하고 사무총장에 의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그 기대 수준 이것을 미리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총원의 10%는 예, 검찰과 경찰이 다 죄다 차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10% 정도에 넘지는 절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는 방법도 반드시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30명, 40명 지금은 이제 검사와 대통령실에 지금 현직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5, 60명이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대구 경북 TK 의원들은 벌벌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 물갈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요. 예, 누가 공천이 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이 TK이기 때문에 물갈이는 대구 경북부터 이제 대거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이 돼 있죠. 지금 검사 고위직인 누구가 뭐 대구 동구로 가느니 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동요가 되는 것이 바로 TK 의원들입니다. 4, 50명이 내려와서 그중에 반이 대구 경북에 뿌려지면 나는 공천을 못 받겠네 라고 현역 의원들조차 아주 노심초사를 하는 얘기니까요. 네, 아무튼 검사 수십 명 공천은 괴담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김기현 대표 아니다 괴담이다 라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마음을 놓으시라 라고 하는 뭔가 아주 건설적인 그런 대안을 내려놓는 것들이 훨씬 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 말고 삼지대로 가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여야는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인데요. 우리 고객님 오셨군요. 예, 심정민님, 김재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문제는 외부로 튀어나온 게 문제죠. 도희님.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오히려 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오형환
초선 의원입니다. 예, 초선인 오영환이 나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어제 선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신선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예, 오영환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가 지역구인데요. 소방수였습니다. 소방관, 예,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기파를 굳이 따지자면은 친 이낙연, 네, 이낙연과 이재명이 당내 경선에서 붙을 때부터 이낙연 쪽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 오영환 소방관 출신의 의원, 네, 이건 물론 뭐 전략 공천인 것이죠. 예, 아주 소방관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공천을 주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더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걸 보면은요. 예, 지금까지 하여튼 서너 번의 그 공천 과정을 보면은 훨씬 더 예,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핀포인트로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누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더 잘합니다. 실제로 선동 선전에 능한 만큼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사례가 있죠. 저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같은 여성이고 같은 판사인 예, 이수진, 물론 뭐 그 뒤에 의정 활동에서는 뭐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 사람은 머리를 한 달 정도는 안 감은 모양이야라고 하면서 비몽사몽 뭐 이렇게 술 취한 듯한 그런 것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요. 네, 아무튼 나경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같은 여성의 판사 출신인 이수진을 집어넣은 거며. 글쎄요, 결과론이지만 오세훈 시장, 저 광진을에 이 오세훈 시장이 아주 탄탄한 그런 그 기반을 허물기 위해서 아예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을 했던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이렇게 고민정을 투입하면 어떨까 해보니까 다른 사람 투입할 때보다 여론조사라든가 이게 잘 나오니까 고민정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한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략적인 그런 그 공천은 민주당의 한 수 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인 오영환 소방관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의정부예요? 그러면 의정부에 출마 준비를 하세요라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니까 소방관 출신의 글쎄요, 뭐 정치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소방관 출신의 이 공천 후보라고 하면 일단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도 당선이 됐는데, 예, 뭐 그 뒤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의정부 내에 그 지역구에서 계속적으로 시달림을 받았다. 원래 있는 터줏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씹어돌리고 하는 면에서 아주 정치에 환멸이 났다. 아이고, 나 더 이상은 내 정치 안 할래요. 그리고 원래 있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아주 신선한 그런 장면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신선하게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더 당 지지율에 도움이 될 텐데, 윤희숙 의원 같이 네, 나는 그렇게 무슨 투기 행위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테니 나는 예, 서초라는 아주 그냥 출마만 하면 되는 그런 노론자의 땅도 나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아주 신선한 그런 그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네. 그만은 못하더라도 어제 오영환의 불출마 선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요. 타이거리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모 이수진 금비님. 예, 주모 이수진, 그렇죠? 예, 참, 그 당시에 그 청문회 때 정말 아주 꾀제제하고 정말 아주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도 횡설수설, 아유, 저거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금비님이 주모 이수진 얘기를 했네요. 예, 결론은 다 이재명 때문이죠. 전혜라님. 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 릴레이 가자. 도희님, 글쎄요, 불출마 선언 여기에 이 참여를 할 그럴 아주 배포 큰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지요. 네,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의 그 당시 유행어죠. 네, 그때가 강남의 입시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예, 제가 잘
지금 그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에 그 선생이 고액가의 선생이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얘기 그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서 그 당시에 화제가 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총선 D-1년 네. 총선 D-1년 불안한 출발선 국민의힘 차가운 민심 아유, 예, 또 목소리가 또 갈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차가운 민심,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두 당, 이른바 거대 양당이 딱 총선 D-1년을 남기고 다 지금 표정들이 안 좋죠. 국민의힘은 차가운 민심, 아유, 집권당 기대를 했더니 별로네라고 하는 민심, 민주당은 그래도 웃지를 못하는 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까딱 잘못하면 낭떠러지가 딱 앞에 놓여 있는 네, 불안한 출발선에 놓여 있다. 네, 아주 위트 있는 만평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 상황을 잘 설명을 하는 아주 이 터치를 아주 수준급 터치를 한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네, 한라인으로 돼 있네요. 한라인. 동맹 감청, 방미준비 이상무, 경 높은 의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감청, 도감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오늘 다뤄볼까 얘기를 하다가, 글쎄요, 도감청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논평이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미국이 우리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 감청을 했다. 그래서 무기를 우회적으로 폴란드를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신문에서 한두 줄 읽는 것보다 좀 속 깊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넣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미준비 이상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 높은 의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맹을 다 감청당하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한라인이 가동이 됐다. 네. 그렇군요. 네.